2015년도에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했었습니다.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스포츠 지도사에서 뭐에 쓰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체형관리 강사를 했는데 69세 지나니까 안 받아줘. 지금 점심 먹고 헬스장에 가려고 하니까 가기 싫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뭐 말고 대충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이런 목표는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초단기 습관 만드는 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실례지만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좀. 건강구조대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전 정신혁명가이며 건강전도사 습관 메이커 강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 영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게 장소가 어디일까요? 전 운동을 3가지 장소에서 합니다. 홈트,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헬스장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말하자면 여기 산스장이죠. 오늘은 산스장에서 운동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자칭 시니어 훈련소입니다. 여기를 매일같이 오시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니까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네. 그때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헬스장 안 가고 여기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저희가 혹시 허벅지가 얼마나 튼튼하신지 둘레를 한번 좀. 허벅지 둘레 재본다고? 예. 창피한데? 재보세요. 57. 기사님 나이에 비해서는 그냥 엄청 뭐, 건강하신 종아리도 알도 엄청 있으시더라고요. 뭐 조금 있죠 뭐. 하체 근육을 이렇게 조금 계속 강화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좀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조금 찾아오셨을까요? 하체가 든든하니까 몸에 균형 잡기도 쉽고 넘어질 염려도 없고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도 증가되고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하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특히 허벅지. 우리가 몸을 다비드상처럼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드는 것이 물론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면 하체에 투자해야 된다. 하체의 핵심은 허벅지에 있다. 꿀벅지.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훈련소에서는 어떤 훈련을 주로 하십니까? 무장구복, 그 다음 비무장구복, 그 다음 제식훈련, 총검술, PT체조, 그 다음 끝나면 저 바위 위에서 명상. 제가 이 훈련소를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때 이젠 집에서 운동해야 되겠다 해서 홈트를 차렸어요. 한 300만 원쯤 들여가지고 스쿼트랙까지 다 이제 사놨죠. 근데 딱 1년 6개월 집에서 운동하더니 안 하게 되더라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 결국 1년 6개월짜리구나. 그럼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저기 해병대 캠프 여기를 했더니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훈련소를 차리자. 돌아다니다 이걸 발견했어 여기에. 훈련소를 차려갖고 현수막 걸고 6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거듭난 장소가 바로 여기 시니어 훈련소 올시다. 보면은 보통 운동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아예 다른 진짜 군대 심리 그렇죠. 훈련을 생각하시는 정신도 많이 좀 터치를 하죠. 명상까지 도입하니까. 그럼 그 루틴을 한 번씩 시범 보이라고? 예. 자, 맨 처음에 무장구부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10바퀴 돌아요. 그러면 10바퀴 돌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야, 내가 등에 매지 않고 그냥 비무장으로만 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래, 비무장으로 뛰어라. 자, 비무장 구부입니다. 이 비무장 구부가 끝났잖아요. 이걸 15바퀴 돌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야, 뛰지만 않고 걷기만 한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제식 훈련 하마. 자, 제식 훈련입니다. 뒤로 돌아, 걷! 우양 앞으로, 걷! 좌양 앞으로, 걷! 비교적 덜 힘들죠? 그래, 이것도 꽤 오래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야, 좀 제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총검술 하마. 찔러! 찔러! 길게 찔러! 업! 돌려 쳐! 업! 이렇게 총검술을 해요. 야, 이거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하는 거면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이 그래? 그럼 PT 체조 하마. 이제 PT 체조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PT 체조 200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200번을 합니다. 그러면, 야 이젠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더 있나요? 서 있으면 또 앉고 싶어지잖아요. 앉으면 또 눕고 싶어지잖아요. 누우면 자고 싶어지잖아요. 2m도 안 되는 우리 몸속에 2000년이 가도 채워지지 않을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이게 이 훈련소의 핵심 목표일시다. 지금 들어보니까 뛰다 보면은 쓰고 싶고 서고 있으면 앉고 싶고. 핵심을 잘 간파하셨구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된다고. 쉬운 것부터 하면 끝없어. 전혀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된다. 이 훈련 루틴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명상. 저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정신적인 게 좀 많이 큰. 그렇죠. 전 정신혁명가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은 습관도 만들어지고. 제 습관 메이커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정도 소요되세요? 보통 여기 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집에 가면 반찬을 안 가려. 밥맛이 좋아져. 입맛이 돌아와. 하지만 입맛이 예. 돌아온다. 그래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 보면 야 인생을 저렇게 참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돈 들이지 않고 공터 하나만 있으면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말 돈 안 들이고 이거 무료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생각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해 가면서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그건 상관없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 우산이 있잖아요. 비옷이 있어요. 저 배낭 속에. 우비를 들고 다니세요? 예, 우비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훈련을 하고 나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체력은 말할 것도 없죠. Youth is not the period of life, but the state of mind. 젊음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한 상태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동감하게 되고 또 그 말을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죠. 아무튼 몸의 활력을 재충전하니까 좋잖아 이거. 무슨 말이 더 필요 있어. 근데 혹시 축구공 차기는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손흥민 꿀벅지 만들기. 하체 운동의 하이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확실히 많이 참. 왼발. 어떻습니까? 정말 좀 많은 훈련? 운동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다가 훈련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제가 그 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하고 갔는데 예.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축구공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 축구공을 여기서 막 차잖아요. 그럼 저기 가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차면서 오고 또 오고 야 이러니까 몇 번 못 차고 힘만 들더라고. 야 이거를 축구공 차는 것이 핵심이라면 공은 여러 번 차면서 제자리에서 차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마트에 수박을 사러 가는데 이 수박 그물이 보이더라고. 이거다. 이래서 제가 만든 거죠. 이거를 오시면은 한 번에 몇 번씩 차시는 거예요? 10번씩 3세트, 30, 60번 차는 거죠. 그럼 땀나요. 오른쪽으로 30번, 10번씩 3세트. 왼발로 10번씩 3세트. 그러면 30, 60번이잖아요. 그럼 이 운동을 했을 때 어디가 좀 좋아지고? 손흥민 꿀벅지. 하체는 거의 다 커버되는 거지. 하체 운동에 스쿼트와 맞짱 뜨는 운동. 그 제가 참 그 자랑 같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거든요. 공을 차면은 1년 지났더니 축구 선수하고 아닌 아이들이 다리통 모양이 달라져요. 그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영양가 있게 먹지는 못했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축구를 하면 이렇게 하체가 발달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전 지금까지 하체 운동에 대해서는 축구를 빼놓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발등으로.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허벅지 그 자극이. 그럼요. 스쿼트와 쌍벽을 이루죠. 그러면 이 훈련이 어떤 장점이 있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멘트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축구를 하려고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하체 단련 용어로도. 근데 그 혼자 운동장에 가서 차보세요. 공이 저쪽까지 가버리고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수박금을 하나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나무 사이 매달아서 이렇게 차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시간 절약, 장소 절약, 1차 3피 정도는 할 수 있죠. 준비물은 공 하나. 백사계단 운동은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축구공 차기 끝나면요. 2라운드가 백사계단 오르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체 운동이 마무리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죠. 스쿼트 대신 이걸로 하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는 거죠. 와, 이거 종아리 근육이. 와.
우와, 백석계단. 여기가 도착지입니다. 네. 와, 저 같이 따라왔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와,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데도 저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거 같아요. 저도 요즘 오랜만에 해서 조금 숨 차네요. 아, 오랜만에 하셔서 숨 쉬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왕복으로 한 몇 번씩 하시는 걸까요? 한 번만. 이거 지루해서 못해요. 아, 저 운동도 예. 좀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럼요. 재미없어 운동 지속하지 못해. 그래 여기 하고 가다 보면 55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55계단은 거저 먹기지. 104계단을 하고 55계단을 예,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핵심은 반드시 여기부터 먼저 해야 저기가 쉬워져. 저기 55계단부터 하면은 이건 더 어려워질 뿐이야. 이렇게 계단 운동을 했을 때 하체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의 뭔가 효과가 있다. 그게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체 운동이 거의 마무리되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복근 운동 중에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겸해서 되잖아요. 그럼 이게 허벅지, 종아리, 복근 다. 이게 부위별로 도움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종아리랑 허벅지 이런 것도 조금. 보여드리지 뭐. 아니 이게 다리만 보면은 절대 73세 연세라고. 아예 관심만 있으면 이 정도는 다 만들지.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훈련 하시고 기본적인 이런 근력 운동 같은 건 안 하실까요? 근력 운동 하죠. 여기 가슴 운동, 푸시업, 그 복근 운동, 상복근, 하복근, 복사근 운동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은 동작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복근하고 가슴, 예. 하복근 운동입니다. 이걸 보통 이렇게 몇 개씩 하시나요? 15개씩 3세트. 이제 조금 쉬었다가 상복근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복근 운동이에요. 15번씩 3세트. 다음엔 비복근, 옆구리 운동입니다. 에어바이크라고도 하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20번을 해야 되죠. 한쪽에 10번씩이니까. 20번씩 3세트. 그럼 이렇게 복근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복근 운동은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복근만 잡을 수 있다면 누가 헬스장에 가?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지. 복근만 잡는다면. 그래서 전 여기 와서 참 복근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좀 쉬었다가 가슴 운동. 평지 푸시업입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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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게 보통 말하는 푸시업입니다. 가운데 가슴 운동이죠. 다음에는 인클라인 푸시업. 인클라인 푸시업은 아랫 가슴이에요. 인클라인 하면 보통 윗가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윗가슴이지만 인클라인 푸시업은 아랫 가슴이에요. 반대로 됩니다. 자, 아랫 가슴 운동. 인클라인 푸시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디클라인 푸시업. 윗가슴 운동입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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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야 보통이지 뭐. 지도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푸시업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절도 있게 하라는 거. 흔히 하는 말로 깔짝깔짝 하잖아요. 그거는 힘은 힘들어 들고 효과는 좀 그러니까 절도 있게. 이게 또 집에서 하는 거랑 밖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좀 다르지요. 밖에서 하실 때는 어떤 게 좀 좋으세요? 좀 장비가 필요해요. 밑에 받치는 거.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팔을 잘 짚기가 힘드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 네. 둘 중에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전 균형 잡힌 몸매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이상적인 것은 데비드상 있죠. 그것이 저희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 목욕탕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에요. 다비드상에 가까운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도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는 운동을 하려면 관절이 손상되면 안 돼요. 관절을 아껴야 돼. 팔 관절이건 다리 관절, 무릎 관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정말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몸매 전체로 골고루 만들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하체 하나만이라도 강력하게 만들어라. 맨몸 스쿼트는 개수를 중요시하지 않고 자세를 중요시합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저보다 한 10살 이상 된 지긋한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맨몸 스쿼트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가 사우나에 갔다 나와도 계속 하고 있고 냉탕에 갔다가 나왔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스쿼트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운동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오래 해도 힘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그 사람도 어디가 배운 모양. 이 자세를 취하는 거 보면 이거 아니다. 제대로 된 자세로 하자.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이론이 엄청 많아요. 무릎이 발뿌리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데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 그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많이 구부릴 수도 없어요. 자기 무릎 상황에 맞게 자기 무릎 관절 상태에 따라서 자세를 적당히 조절해야 되지요. 그런 전제하에 자세를 취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앞으로 숙여버리잖아요, 몸이.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러면 또 이런 자세 또 이렇게. 괜히 이 폼 잡느라고 자세가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자세는 이렇게 무게를 드세요. 잡으세요, 손에. 그래,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무게를 잡고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자세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자, 이렇게 하면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 오래 못해요, 이거. 이게 비교적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비교적. 그러니 집에서 물병을 써도 되고 아무거나도 해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게 바른 자세를 위한 준비예요, 이게. 대부분이 하체 운동은 15번을 한 세트로 합니다. 4세트 아니면 5세트. 그렇게 해주는데 스쿼트는 15번을 해도 제대로 된 자세로 해가지고 100번을 해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이 안 좋으니까 안 좋지. 스쿼트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도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스쿼트가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할 때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무리가 가요, 무릎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덜 무리가 가죠. 이만큼 각도를 자기 무릎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되지, 젊은 트레이너들이랑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따라 하다가는 무릎 관절 나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상태에 따라서 자세를 조정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무릎 상태에 맞춰서 자세를 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하다가는 무릎 관절 나간다. 그럼 운동은 더 못하는 거지요. 좀 평소에 딴 같은 게 어떤 걸 좀 자주 드시나요?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메뉴를 보시면은 흰쌀밥, 달걀 2개,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오이. 그렇고 보니까 간장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김치도. 전 반찬 없이 먹는 쥐입니다. 아주 싱겁게 먹는 사람이에요. 밥 양이 거의 한 반 공기. 예, 밥 정도요? 양 많지 않습니다. 원래도 예. 그냥 반 공기씩만 드시는 예, 거예요? 탄수화물은 비교적 적게, 단백질은 좀 많은 쪽으로. 국도 없이 드시는 거예요? 예, 국도 없이 먹는데 한번 먹는 폼을 보여드리죠. 배고파서 맛있네요. 제가 여기 와서 훈련 받으면요, 반찬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찬 무슨 반찬? 텁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국물이나 이런 거 없이 드셔도? 오이 국 대신 먹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오신 메뉴 중에서 지도자님이 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요? 달걀 삶은 거. 전 소고기는 비싸서 못 먹어요. 돼지고기는 조금 그냥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달걀 이게 좋잖아요. 맛있어요. 달걀은 그러면은 식사용 아니더라도 그냥 자주 챙겨 드시는 편이세요? 달걀을 자주 먹는 이유가 닭가슴살을 사다 놨어요. 그걸 몇 개 먹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안 먹히더라고. 제가 말합니다. 닭가슴살을 그대로 먹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바디빌딩을 하려면은 닭가슴살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 물려서 못 먹어요, 질려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텁텁한 줄 알면서 그냥 먹더라고.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 퍽퍽한 닭가슴살을 먹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운동 능력보다도 더 앞선 거다.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전 닭가슴살을 못 먹어요. 안 땡기니까. 그래서 이걸로 보충하는 거예요. 지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 계란이라고 생각해요. 조달하기 좋고 만들기 좋고 달걀 삶은 게 최고. 그러면 이런 식사 후에는 바로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거 밥 먹고는 30분 후에 낮잠 자는 거. 낮잠 자는 이유는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말짱해. 아침 새로운 기분이야. 그땐 또 이제 영어를 할지 뭐 이런 거 중요한 내용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지도사님께서는 평생 살면서 술, 담배는 아예 안 하셨나요?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걸리를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해병대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도 술 안 먹는 해병으로 제대했잖아요. 그리고 담배도 처음 담배 해보려고 대학 들어가서는 제일 비싼 담배를 하나 사다가 딱 빨아봤어. 맛이 없는 거야. 그 뒷날 친구 줘버렸어요. 거기로 담배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술, 담배를 안 하고 살아온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 아니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느냐. 인생 찾아보면 즐거운 게 많습니다. 그중에는 헬스도 포함됩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1999년도에는 엄청 비대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몸에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바지 경우는 벨트가 안 맞으니까 멜빵을 해가지고 입고 출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몸을 좀 빼고 복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3일 정도 잘 먹으면 또 복근이 도루묵이 돼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래판 복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바디빌딩에 입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바디빌딩 대회를 목표로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먹고픈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운동에 체형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나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체형관리 강사 그리고 유튜버. 지도사님께서 몸이 엄청 비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꽤나 불편한 점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몸이 비대했을 땐 95kg를 넘나 들었는데요. 신발끈을 맬 수가 없어요. 몸을 굽힐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신발끈을 매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얼마든지 매잖아요. 이렇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전 뭐 몸이 비대한 상태에서 겪었던 불편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이 몸 상태로 제 인생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포츠 지도사라는 자격증은 언제부터 따시게 되셨나요? 제가 명퇴하고 2015년도에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령으로 62세 자격증을 땄죠.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합격돼야 되고 3차에는 90시간 연수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유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스포츠 지도사에서 뭐에 쓰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왕 내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마당에는 한번 취업을 해보자. 그래서 헬스클럽 관장을 지원했었는데 자격증 따고 29일 만에 월급 관장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헬스클럽 관장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때려치우고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10,000권 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권 정도 읽었을 때 트렌드가 보이더라고. 앞으로는 이것이 대세다. 그게 유튜버였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스쿨에 도전해서 70대 1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제가 화려하게 유튜버로 데뷔한 거죠. 그러고는 체형관리 강사를 한 거예요. 체형관리 강사를 했는데 69세까지는 강의를 받아주더라고. 그런데 69세 지나니까 안 받아줘.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해볼까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를 걱정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나도 치매를 걱정할 나이가 됐잖아요.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해라.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렇다면 저는 야, 이거 치매에 도전하자. 그래서 치매 케어 매니저가 된 거예요. 모자에 FBI라고 적혀져 있던데 이건 판타스틱 바디 인포메이션 약자입니다. 환상적인 건강 정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루 안에 이렇게 루틴을 정해서 다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커튼을 싹 제끼면서 샤워를 합니다. 냉수 마찰을 얼른 하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심호흡 21번. 그 다음 시각화를 합니다. 그 다음은 화건을 합니다. 풍요의 화건이죠. 그 다음은 명상 끝내고는 20분 아침 독서 끝나고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50분.
그러다 보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아침 9시까지 루틴이에요. 아주 빡세죠. 그 다음은 아침밥 먹고 책을 더 읽고 싶다든가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좀 더 보충하고, 점심 먹고는 30분 낮잠을 잡니다. 정신이 말짱해지잖아요. 영어 공부를 계속합니다. 영어 공부가 끝나고 3시 되면 헬스장으로 갑니다. 6시까지 운동하고 집에 와서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도전하실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게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전 쇳덩어리에다가 요거 반만한 쇳덩어리를 7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제가 할 일을 써붙였어요. 정신혁명가, 건강전도사, 유튜버, 시각화의 달인, 국어전도사, 영어전도사, 수학전도사 7가지잖아요. 그걸 이제 벽에 걸어놓다가 아침에 명상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하나하나 봐요. 이거를 항상 의식합니다. 되새겨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 늙을 시간도 없고요. 도전 안 한다고 하는 삶이란 매일매일이 새 삶이다. 그리고 도전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 도전은 일상이죠. 생각만 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 같은 거 있으세요? 일주일 전에 특허증을 발부받았어요. 제가 국어전도사가 있었잖아요. 한글 쓰는데 불편함이 좀 있어요. 쓰려면 색이 많으니까 어떤 한글도 3획 이내로 쓸 수 있도록 한글 간편체를 제가 창안했어요. 그래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내로 7월 달에는 그 책이 출판돼요. 그럼 그 책을 이제 홍보해야 되죠. 한글 간편제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순회 강연을 계획 중입니다. 이것도 끝이 없는 도전이 하나죠. 이렇듯 저는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것은 도전이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30대라고요? 와, 여러분 특허를 몇 개나 받겠습니까? 저 오늘 73세에 특허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30대인 여러분들은 73세까지 특허 몇 개 받을까요? 참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운동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저 강철진이가 습관 메이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하겠다는 생각은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건 왜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말합니다. 목표가 이끄는 삶보다도 습관이 밀어주는 삶이 더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난 뭘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 오늘부터 운동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이 목표야. 그럼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려고 하면 지금 점심 먹고 헬스장에 가려고 하니까 가기 싫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가지고 보는데 내 자신은 하나도 의심하질 않아. 근데 내가 오늘 헬스장에 가려고 딱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2개의 생각이 버팁니다. 헬스장에 가자. 헬스장에 가기 싫다. 이 2개가 싸운다 이거죠. 그럼 어느 쪽 편 들어야 돼요? 편 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 간다면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초단기 습관 만드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목표를 세워. 단단한 목표를 해야 돼. 헌신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라도 나 이 목표는 꼭 달성해야 돼 하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뭐 말고 대충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이런 목표는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이 밤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한 목표가 있다. 이런 목표가 돼 있다면 이제 결승선에 서세요. 헬스장에 나 가겠다 할 때 싫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몸은 확 헬스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 만일 여러분이 100m 선수로 달리기 출발선상에 섰다고 해봐요. 심판이 노란 깃발을 들었건 검정 깃발을 들건 이 깃발을 내리기만 하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달리기 선수가 된 마당에 심판 깃발 보고 뛰고 안 뛰고 합니까? 어떤 색깔의 깃발을 들고 있던 심판이 깃발을 내리는 순간 앞으로 달려나가잖아요. 이게 습관 메이커인 제가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말은 해. 자기가 하고픈 대로. 나 헬스 가기 싫어. 책 읽기 싫어. 나 영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서 헬스장으로 가버려. 책 펴 읽어. 영어 책 펴 공부해버려. 이거예요. 이게 초단기 습관 만드는 비법입니다.